저는 UN 본부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진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UN 본부 내에 IoT라고 해서 Integrated Operating Team 내에서 군사 연락 장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합작전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무총장 예하 평화작전처, 그리고 정치 및 평화구축처, 그다음에 군사작전지원처 등을 모두 통합하는 통합근무처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신설한 처로서 각 처부 간에 원활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든 처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군사 연락장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UNDPKO는 과거의 UNDPKO에서 UNDPO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UNDPKO라는 뜻이 영어로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에서 Peace Operations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Peace Operations는 Peace Enforcement, 즉 평화 강제 진입 작전, 그리고 Peacekeeping Operation, 평화 유지 작전, 그리고 Peace Building, 즉 평화를 구축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측면에서 바뀌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화 작전과 관련돼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유엔에서 하나의 그 사무국 예하에 있는 디파트먼트입니다. 상당히 저는 그 기회가 많아서 여러 곳을 근무를 했는데, 먼저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 즉 말리, 웨스턴 사하라, 리비아에서 근무를 했고, 또 중동 지역, 레바논, 그리고 아시아 지역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그다음에 저쪽 콜롬비아, 예멘 등등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제가 근무를 해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쓰라린 경험인데, 이 분쟁 지역에 직접 가보다 보니까 분쟁 지역의 가장 큰 희생자들, 어린아이들하고 하고 그다음 여자들을 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레바논 임무와 그다음에 예멘 임무 지역에 직접 현장을 가봤을 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영양실조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고, 또 길거리에 아주 젊은 여성들이 굶주림 때문에 몸을 파는 프로스티튜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 아픈 경험을 했고, 평화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예멘에 임무 수행을 할 때 본부 내에서 본부를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멘 시 내에 전체 조직을 제가 총괄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2박 3일 머무르면서 자연스럽게 젊은 친구하고 접촉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젊은 친구라는 것은 예멘 내 현지에서 거주하는 친구죠. 그 친구가 이렇게 음식을 서빙하면서 저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움, 고통,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한테 물어봤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눈빛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도 굉장히 희망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이렇게 쭉 경험해 본 결과는 평화가 없으면 휴먼 라이트,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가장 희생당하기 쉬운 층들이 바로 노인,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제대로 휴먼 라이트에 관련된 것을 기본권은 보장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평화라는 것은 마치 휴먼 라이트 측면에서 공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평화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휴먼 라이트가 없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6.25 전쟁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전쟁 이후에 그 다음 consequences, 그 다음 일어난 모든 것들을 또 극복하는 그 과정, 저희 아버님 세대 굉장히 어려움을 극복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선진국으로까지 됐는데, 과연 평화가 없었으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측면을 저희들이 고려하면서 우리가 얻었던 lessons learned,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더 평화가 구축되는 방향,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통일의 방향으로 갔으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이익, 금전적 이익 같은 것을 당장 북쪽에 무슨
원조를 하면 우리 돈이 그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좀 손해다 이런 입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대한민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쭉 발전됐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평화가 구축된 가운데 안전하게 외국 자본이 투자됐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경제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더 구축되고 더 보장이 된다면 평화로 가기 위한 길도 열리게 되고 또 평화가 된다면 굉장히 이렇게 소위 말해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간의 이런 화약고와 같은 그런 그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변 국가의 그런 문제가 계속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 북한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상태보단 훨씬 더 통일이 되면 더 좋은 안정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경제 발전에 더 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필요로 한 국가다. 유엔 차원에서 이것을 제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꼈던 것은 제가 이라크에 참전했을 때 로컬들, 이라키들하고 그다음에 이라키 아메리칸 또 마찬가지 같이 전쟁 파트너로 참전한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아주 고유한 특성, 유엔 내에서 그것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유엔의 수혜국에서 그다음에 컨트리뷰터, 즉 그것을 기여국으로 바뀐 나라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그러면서 선진국이다.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제국주의자가 아니었다.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이 유엔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에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유엔 역사에서 가장 아마 찬란한 업적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의한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평화에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여는 제가 봤을 땐 다른 나라가 감히 흉내낼 수 없고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기념비적인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화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곳에서는 저는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권리, 즉 휴먼 라이트, 그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항상 모든 사람이 예의주시해야 되고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예의주시함과 동시에 야 이것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얘기해서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특히 시큐리티 차원에서 이것이 크라이시스로 변동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참여하고 하는 그런 개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이후뿐만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경험에 비춰서 대한민국이 지금 시큐리티 크라이시스 측면에서 즉 평화와 반대되는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가 항상 유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은 누구냐? 북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대한민국 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나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도 될 수 있지만 주변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동시에 유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젊은 그룹들이 이러한 주변 즉 리저널 그 스테이크홀더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특히 세계의 그 평화 기구인 유엔과 같은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전문가가 된다면 통일로 가는 길도 굉장히 좋은 여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국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화합하고 레콘실리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 생각에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평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언급을 드렸고 SDG는 글로벌 머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하여야겠지만 젊은 청년층들은 결국 미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래 주인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런 SDG에 대한 것을 구현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가속도가 될 것이고 또 정녕 모든 그 정치적인 사안이라든가 사회적인 사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가 되면 그 역할이나 이 SDG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쉽게 또 빠른 속도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 4년을 근무하고 물론 그 전에 제가 이라크 전쟁도 참전을 하고 또 레바논 전에도 제가 분쟁 지역에도 갔고 또 국내에서는 제가 JSA에서 지휘관 역할을 해봤습니다.
그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동시에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만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분쟁은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하길 하나의 백지 한 장 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기의 소중함을 알듯이 이 평화의 소중함을 계속 느끼면서 더 이것이 공고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모두 다 이렇게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